오늘도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도 영일정 씨, 포은 선생의 문 중에서 우리 정현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정현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몽주 선생이 그 공부하시고 하실 때 권근 선생님이 계셨다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 그렇습니다. 권근 선생님하고 이제 스승과 제자를 만나서 또 돌아가신 사후까지도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네. 있었는데 네, 네. 그것이 이제 스승과 또 제자 간의 우정과 존경이었더라.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을 이제 네. 오늘 우리 정몽주 포은 선생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 같아요. 벌써 그렇게 네,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에 양을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제공하는 의미에서 네. 예, 나이와 정치 노선을 초월한 권근 선생과 정몽주 선생의 우정과 존경. 네. 예, 그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와, 이거 시간이 상당히 빠르네요. 네, 벌써 그죠?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우선 우리 성균관에서 이제 첫 만남은 우리 정몽주 선생하고 권근의 선생, 그러니까 학문적 재능을 인정해서 15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보다 학문적 동지로서 이렇게 대우를 이제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정치적 면에서 서로 다른 노선을 걷기도 했지만 네. 그것과는 관계없이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깊은 교육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우양이 즉위한 뒤 실권을 장악한 이 이님 일파가 원나라와 외교를 재개하려 하자 우리 정몽주는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이이님 등의 미움을 사서 언양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당시 그 권근도 반대에 동참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유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정몽주가 유배에서 풀려나 관직에 복귀한 것은 2년 후 1377년입니다. 그해 9월 외교를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사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정몽주는 이성계, 정도전 등과 함께 고려의 개혁에 앞장섰으며 고려가 백성들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근은 개혁에 반대하였고 따라서 정몽주와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학문적 동지이자 선후배로서의 두 사람의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려의 무신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 가서 이성계 일파가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한다고 고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성계, 정도전 등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윤희 이초를 사주했다고 하면서 이색을 비롯한 개혁 반대자들을 모두 청주 옥에 구금했는데 권근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몽주는 이색, 권근 등의 죄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이들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관철시킴으로써 권근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몽주는 이성계, 정도전 등과 정적이 됐고 결국 이방연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근 선생이 쉽게 말하자면 정몽주 선생 때문에 목숨을 구한 일도 있은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예. 청주옥이라고 하는 곳은 청주 감옥에 그걸로 이제 구금이 청주 감옥에 돼 있더라. 네, 예. 그래서 권근 선생하고 정몽주 선생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중요시한 관계를 맺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양촌집에 나오는 시, 네. 그것이 여기에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해줘야 될 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양천 시는 그 외교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그 일본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권근이 정몽주를 전송할 때 한 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를 읽어 보겠습니다. 네. 강계함은 남아의 뜻이요 위는 유자의 기품이로세 서시의 발자취를 멀리 찾으리 응당 육가의 공을 세우리. 네. 이거는 뭐 개인의 안녕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권근 선생이 포원선조 정몽주 선생을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지은 네. 일본의 사신으로 네. 그때 일본을 가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포원선조께서는 이때 가실 때는 오직 그냥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가셨을 겁니다. 개인의 안정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심에 대해서 우리 권근 선생님이 이렇게 칭송하는 이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전송할 때. 참 지금도 뭐 이런 스승과 제자 사제 관계라는 것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물론 여러 있을 테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을 섬기고 또 제자를 아끼고 이런 풍습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그것마저도 우리 YCN 유림 방송에서 그 정통을 이어가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방송에서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유림 방송이 존재를 하는 이유가 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가시면서 들은 양천 선생의 시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 위에도 이 간결에서 계속된 교유가 있다. 그럼 그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포원 선조하고 우리 권근 선생님이 이제 교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1401년 그 태종 1년 때 1월에 우리 권근 선생님이 우리 태종 임금께 그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 내용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가진 자는 반드시 절이 있는 선비를 높여야 하니 이는 만세의 강상윤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의를 들어서 창업할 때에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상주고 따르지 않는 자를 죄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업이 이미 정해져 수성할 때에는 반드시 전대의 절의를 다한 신하에게 상을 주어 죽은 자는 벼슬을 추증하고 살아있는 자는 등용하며 아울러 정표와 상을 가하여 후세 신하들의 절의를 장려하는 것이 고금의 의리입니다. 그 결과 정몽주는 조선시대 내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절의 상징으로 추앙받으며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몽주 선생을 그 대표로 해서 말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우리 포원 선조께서는 이제 조선 시대에 내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절의 상징이며 이렇게 추앙을 받으셨는데 조선 성리학자의 정신주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우리 포원 선조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대명사로 존경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권근 선생님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잘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 공부를 했어도 이런 것이 그 책에 많이 이런 사실이 책에 많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고 이런 일반 책자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권근 선생이 많이 그 정몽주 선생을 너무 많이 존경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존경하고 많이 따르습니다. 우리 후대에서도 이렇게 변치 않는 의리를 그 공자님께서도 신이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신 그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제자가 선생님을 위해서 물론
제자라서의 선생님을 그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그 선생님에 대한 이것을 그 죽음 이후에도 계속 그 교육을 하게 된 네. 이유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포은 선생 일화 중에서 능원리 그 묘자리 명당 이야기 그 이제 천장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죠. 예. 고향인 영천으로 예. 가는 중에 그 생야에서 생야 앞에 나가던 명정이죠. 명정이 네.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장소가 문수산, 네, 지금의 지금 현 현재, 예. 정몽주 선생님 묘자리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명당 이야기, 그러니까 예. 명당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 우리 많이 우리 포은 선조에 관한 그 설화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선주교에서 순절하신 것과 또 탄생의 뭐 계명 또 묘자리 묘비에 이런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중 이제 우리 천장 할 때 이제 그 이제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종 6년 그 1406년 3월에 개성 그 해풍군 풍덕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장의 묘를 모셨는데 이제 지금 저 자리 모현 능원리 이제 문수산 기설기로 이제 옮겨서 부인 이제 경주 20시와 이제 합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본래는 포은 그 면례지가 현재 자리가 아니고 설화에 의하면 포은 선생이 이제 신원되자 고향인 영천 땅으로 천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례 행렬이 지금의 이제 용인시 수지 풍덕천에 이제 이르렀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 그 내세웠던 그 명정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뒤쫓아가 보니까 그 명정은 지금의 그 묘역 자리에 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간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보기 드문 명당이라고 이렇게들 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이 의논한 끝에 우리 포은 선조의 뜻으로 알고 그곳에 장례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야말로 우리 이제 포은 선생이 넋이 점지한 명당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광중은 했지만 날이 저물고 해서 그 다음 날 하간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곳이 이제 천하의 명당이라는 말을 들은 그 증선녀가 밤새워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광중에다 퍼부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일행이 일어나서 묘를 쓰려고 보니까 광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당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나 하고 탄식해서 옆에 이렇게 언덕을 보니까 그것도 또 천하의 명당이라 그래서 포은 선조를 그곳에 모시게 돼서 지금의 그 묘소 자리라는 겁니다. 예, 그 예. 무슨 또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 과정에서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증손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 뒤로 그 이제 연한이 씨 이제 발복이 시작되어서 명문으로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전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예, 예. 남편 그 전 이제 이석형 선생께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부인 곁에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그 포은 선조 묘소를 그 능원리에 천장할 때는 증선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또 포은 선조가 신원돼서 또 1401년 때 그때 천장을 할 때는 또 1405년이라서 이건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포은 선조가 이제 신격화로 이렇게 결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고려사에 열관된 이런 이제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명정이 날려서 묘자리 문수산에 간 건 그 연도나 뭘로 봐서 다
그 전설이라도 맞는 얘기인데 네. 그 광중에다가 네. 물을 퍼다 이거는 시대상으로나 연도상으로 맞지 않는 전설이 잘못된 그 전설도 거기 있으니 네. 우리 저 후세들은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아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그냥 전해지는 것도 있구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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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하고서 네. 그 전설을 또 논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건 상당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그렇죠. 뒤에 네. 있었던 그 손녀가 물을 퍼다 얘기는 네.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 아,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증손녀죠. 앞에 명정이 날렸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풍덕천이 저쪽에도 풍덕천, 이쪽에도 풍덕, 저쪽에 풍덕, 이쪽 우리 대한민국 풍덕 그러네요. 예, 그 개성의 그 풍덕이라는 예, 그런 근데 어떻게 말이 있었답니다. 우연치 않게 네. 또 그런 인연도 또 갖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선 그 역사상 그 3대 그 대작을 배출한 집안은 아마 선생님 그 광상 김 씨하고 연한 20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으면 그것도 뭐 네. 나옵니까? 네, 네. 아, 그 광김 연리 이야기인데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대제학이 네. 7분 뭐 그것이 이제 뭐 유명한 그 적용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광김 연리가 맞긴 맞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광상김 씨도 그 국유 그 선생님 그 묘도 아마 따님이 그 광중에 물을 분 뭐 이런 내용도 어렴풋이 좀 들은 것도 네, 있어요. 저도 또 들은 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묘자리는 쌍유혈이라고 해고 이제 풍수가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여기 오고 가고 하는데 아마 이 이석경 선생님의 묘자리가 돼서 가문이 번창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명문 집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풍수가들의 이제 풀이에 의해서 이렇게 확신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이고 그것도 오늘 이 시간에 광김 연리를 또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럼 또 우리 묘비에 관해서 또 말씀하실까요? 네, 묘비는 아주 묘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종가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제 묘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택리지에 보면 우리 포은 선조께서 돌아가신 후 태종 그 이방원이 포은 선조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중해서 묘 앞에 조선관직 영의정으로 비석을 세우고 곧 나니까 벼락이 떨어져 부수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후손들이 청해서 고려 때 벼슬을 숨은 하시중으로 새겨서 다시 세우니까 지금까지 무사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충성스러운 홍은하고 그 굳센 넋이 돌아가신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묘비에 관한 또 얘기도 이렇게 네. 있고요. 예. 그러면 묘비가 있으면 마지막이 묘비고 또 탄생의 비밀은 또 뭡니까? 아, 탄생은 우리 이제 포은 선조께서 이제 어려서부터 천성이 아주 호탕하고 영매하셨다고 합니다. 그 면목 튀어나시고요. 그리고 그 어깨 위에는 7개의 이제 점이 북득칠성과 같이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그래서 비범한 인물로 알고 특히 이제 사랑하시면서 엄하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 나쁜 칠구들과 노는 걸 보고 이제 어머니 이씨가 이제 백로가를 지어서 이제 경계를 하셨고요. 또 포은 선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갑자기 그 지어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예, 위에 이제 얘기들 들어보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따실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이제 생길 정도면 위대한 분을 선조로 모시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비해서 또 태몽 이야기로 또 그 과정으로 보면 그 전에 태몽 포은 선생 또 그 어머니의 태몽이 있었네요. 네네. 근데 우리 하여튼 포은 우리 선조는 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선조께서는 아주 성장하시면서 이름을 3차례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임신했을 때는 난초화분을 안았다가 떨어뜨린 태몽을 꾸고 이제 목란이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9세까지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9세서부터 관례까지 목령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물레질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꿈에서 그 황금빛 비늘을 한 번쩍이는 용이 배를 따먹으면서 그 빙글에 웃는 모습에
짬짬 이렇게 잠을 깨서 보니까 그 우리 목난 그러니까 포은 선조죠. 네. 배나무에 앉아서 또 빙그레 웃으면서 배를 따먹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꿈속의 모습과 닮아서 네. 몽룡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례를 지을 때 이제 아버지 운간공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나는 주공이다 하면서 그대 아들 몽룡은 후세까지 이름을 날긴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이니까 잘 길러야 된다고 가지고 말을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간공께서 이제 관례를 치를 거니 아명 버리고 꿈속에서 주공을 만났다 하여 몽주라고 고쳐 부르게 됐대요. 그래서 네. 네, 포은 선생이 정몽주. 네, 예. 예, 이렇게. 아이고 참 그 많은 또 오늘 그 재미난 얘기를 네.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서 후손에 대해서 네. 정씨 정문 문중에 대해서 문중의 그 독립운동가들 또 몇 분 계시죠? 네. 예, 저도 이제 그 영일정 씨가 몇 분 대신하고 그 명단을 찾아봤더니 네.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명단에 정확하게 올라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좀 예. 점검 좀 해보는 차원에서 그러셨군요. 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기인 선생. 우리 이제 뭐 일제 강점기인데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정기인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이제 뭐 영일정 씨 이제 우리 포온 공파에 해당이 되시는데 지금 모연면 그 초부리에 농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연령이 한 23살 또 이고 예, 그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광주 용인 이쪽에서 좀 활동 좀 하셨고요. 군자궁 뭐 군수물자 이런 거 좀 의명 활동에 참석하시다가 또 체포도 되고 복역도 하셨습니다. 네. 기록이 잘 돼 있고요. 네. 또 그분을 제가 또 관심 갖고 찾아보니까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정원경 선생도 독립운동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일영 선생. 네. 제가 정일영 선생에 대해서는 기록을 못 찾았어요. 그것 좀 그 문중에서 정문에서 좀 그 챙겨주시고요. 네. 우리도 정철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정철화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정철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저기 내용을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포은종가의 그 재래는 뭐 가가리로 집안에서도 말이 많죠.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포은 선조 이제 재래는 주작 아래 뭐 사렉 편람을 이제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요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정문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간 이제 저희 집안 이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문의 명예와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포은 선조의 절의 정신과 충효 정신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집안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전통 있는 집안을 이어나가는 것이 자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일문중에 정현대 선생님 나오셔서 6차례에 걸친 우리 이 시간 공부 많이 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